이른 아침부터 이정화는 옷장 앞에서 서성였다. 65년을 살아오며 이렇게 떨린 적이 있었던가. 낡은 원피스 몇 벌을 꺼내 보다가 다시 집어넣기를 반복하던 그녀는 결국 가장 나은 검은색 블라우스와 회색 치마를 선택했다. 거울 앞에서 몇 번이고 매만져봐도 어딘가 모자라 보였다. 엄마, 괜찮아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민호가 넥타이를 매며 어머니를 달랬지만 정화의 마음은 진정되지 않았다. 30년간 재단사로 살아오며 바느질로 아들 하나 키워낸 자신과 저 넓은 강남의 집에서 자란 소연의 부모들, 어떻게 같은 자리에 앉아 사돈이라 할 수 있을까? 택시 안에서 정화는 손바닥에 땀이 배는 것을 느꼈다. 민호는 괜찮다고 했지만 소연의 부모가 자신을 어떤 눈으로 볼지 뻔했다. 아들이 좋은 직장에 다닌다고는 하지만 변두리 다세대주택에서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신분이 달라질 리는 없었다. 고급 한정식집 앞에 도착했을 때 이미 소연 가족이 기다리고 있었다. 단정하게 차려입은 김은영의 고급스러운 행색이 눈에 먼저 들어왔다. 그리고 그 옆에 서 있는 남자의 뒷모습을 보는 순간 정화의 걸음이 멈췄다. 설마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하지만 그 남자가 돌아오는 순간 정화의 세상이 무너졌다. 20여 년 전 그 얼굴 그대로였다. 조금 늙었지만 틀림없었다. 윤태식. 자신의 인생을 망가뜨린 그 사람이 바로 여기에 서 있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소연이 밝게 인사하며 다가왔지만 정화는 대답할 수조차 없었다. 태식 역시 정화를 알아본 순간 얼굴이 굳어졌다. 두 사람은 서로를 빤히 바라보며 입을 다물었다. 자, 이제 들어가시죠. 민호와 소연이 분위기를 모른 채 앞서 걸어갔지만 정화와 태식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을 뿐이었다. 운명의 장난인지 복수인지 이 모든 것이 너무나 잔인했다. 한정식집 개별실에 들어선 순간부터 공기가 얼어붙었다. 정화와 태식은 서로 마주 보는 자리에 앉았지만 시선을 피했다. 20여 년 전 그날의 기억이 생생했다. 작은 봉제 공장에서 함께 일하던 시절. 야근이 잦았지만 서로 격려하며 버텨냈다. 태식은 정화에게 든든한 동료였고 때로는 퇴근 후 소주 한 잔 기울이며 힘든 속내를 털어놓는 사이였다. 그런데 회사 운영자금 5천만 원이 사라진 그날. 모든 게 변했다. 사장은 정화를 의심했다. 증거는 없었지만 평소 돈 관리를 담당했던 그녀가 가장 유력한 용의자였다. 그때 태식이 한마디만 해줬어도 달랐을 것이다. 정화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자신이 보증하겠다고 하지만 태식은 침묵했다. 결국 정화는 감옥에 가게 되었고 출소 후에 자연스럽게 태식과 연락이 끊겼다. 아버님, 어머님 오시는데 길은 막히지 않으셨어요. 민호가 무거운 침묵을 깨뜨렸다. 태식은 찻잔을 만지작거리며 겨우 입을 열었다. 그래. 괜찮았다. 이상하게 태식의 목소리에 떨림이 섞였다. 정화 앞에서는 아직도 당당할 수 없었다. 어머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시나요? 은영이 예의를 차려 물었지만 정화는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재단사라고 말하기가 부끄러웠다. 특히 성공한 이들 앞에서는 재봉 일을 합니다. 아, 그러시군요. 은영의 미묘한 표정 변화가 정화의 가슴을 찔렀다. 역시 이런 자리에 어울리지 않았다. 음식이 나왔지만 아무도 젓가락을 들지 않았다. 어색한 침묵 속에서 민호와 소연만이 서로를 바라보며 불안해했다. 부모들 사이에 흐르는 이상한 기류를 감지했지만 원인을 알 수 없었다. 갑자기 태식이 목소리를 높였다. 죄송하지만 우리 집안과는 맞지 않습니다. 순간 신뢰가 얼어붙었다. 소연이 아버지의 팔을 붙잡으며 소리쳤다. 아버지, 갑자기 왜 그러세요? 이유라도 말씀해 주세요. 민호도 벌떡 일어서며 아버님, 왜 그러세요? 라고 말했지만 태식의 목소리는 차갑기만 했다. 우리 집안과는 수준이 다릅니다. 더 이상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그 말에 정화의 마음이 산산조각 났다. 결국 이렇게 모욕을 당하고야 말았다. 자리 분위기는 완전히 파탄났고 민호와 소연은 충격에 빠져 말을 잇지 못했다. 집으로 돌아온 민호는 문을 쾅 닫고 들어왔다. 정화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는 척했지만 손이 떨려 그릇을 제대로 잡을 수 없었다. 엄마! 민호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다. 차갑고 날카로웠다. 왜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혹시 소연이 아버지와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정화는 수세미를 놓고 천천히 돌아섰다. 아들의 눈에서 분노와 실망이 교차하는 것을 보았다. 민호야. 정확히 말해주세요. 왜 저 사람이 우리를 그렇게 대했는지.
정화는 주저하다가 결국 입을 열었다. 20여 년 전 봉제 공장에서의 일, 사라진 돈과 억울한 누명, 그리고 태식의 배신에 대해 울먹이며 털어놓았다. 그 사람이 윤태식이 나를 도와줄 수 있었는데 모른 척했어. 나 혼자 모든 걸 뒤집어쓰고 쫓겨났어. 민호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럼 왜 끝까지 싸우지 않으셨어요? 왜 그냥 당하고만 있었어요? 민호야, 엄마가 뭘 할 수 있었겠니? 증거도 없었고. 그래서 평생 숨어 살자는 거예요? 나까지 그 수치를 감당하라고요? 정화는 아들의 차가운 말에 가슴이 무너졌다. 그동안 아들을 위해 참고 견딘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한편 소연의 집에서도 폭풍이 몰아쳤다. 아버지 정말 너무해요. 왜 그렇게 모욕적으로 대하셨어요? 소연이 눈물을 흘리며 항의했지만 태식은 완고했다. 넌 모르는 일이야. 그 집안과는 절대 결혼할 수 없어. 무슨 일인지 설명이라도 해주세요. 설명할 필요 없다. 내 딸을 그런 집에 보낼 수는 없어. 소연은 절망했다. 아버지의 태도는 변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결국 민호와 소연은 만나 결정했다. 잠시 집을 떠나 함께 살기로 한 것이다. 둘 다 부모들의 과거에 발목 잡혀 자신들의 사랑까지 포기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하지 않았다. 직장에서의 시선, 경제적 부담, 그리고 무엇보다 부모들로부터의 연락 차단. 모든 것이 두 사람을 지치게 만들었다. 이게 맞는 걸까? 어느 날 밤, 소연이 민호에게 물었다. 민호는 대답할 수 없었다. 사랑만으로 모든 걸 이겨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현실은 너무 무거웠다. 며칠째 연락이 두절된 아이들을 찾아 정화는 거리를 헤맸다. 민호가 자주 가던 카페, 소연과 데이트했던 공원까지 발품을 팔았지만 소용없었다. 해가 저물 무렵 지친 몸을 이끌고 한강공원 벤치에 앉았다. 여기 계셨군요. 뒤에서 들린 목소리에 정화는 깜짝 놀라 돌아봤다. 태식이 서 있었다. 그 역시 초췌한 모습이었다. 당신도 아이들을 찾고 있어요? 정화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태식은 고개를 끄덕이며 벤치 끝에 앉았다. 소연이가 집을 나간 지 사흘째입니다. 연락도 받지 않고. 두 사람은 한동안 침묵했다. 한강을 바라보며 각자의 걱정에 잠겨 있었다. 정화 씨, 태식이 먼저 입을 열었다. 20년 만에 듣는 자신의 이름이었다. 그때 정말 미안했습니다. 정화는 태식을 바라봤다. 그의 눈에 진심이 담겨 있었다. 나도 알고 있었어요. 당신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하지만 나도 살아야 했고 가족을 책임져야 했어요. 정화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20년 동안 얼마나 원망했는지 몰라요. 왜 한마디만 해주지 않았는지. 그 한마디면 내 인생이 달라졌을 텐데.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나는 비겁했어요. 태식의 목소리가 떨렸다. 사실 진짜 범인을 알고 있었어요. 사장의 조카였죠. 하지만 말할 수 없었어요. 그러면 나도 같이 망할 테니까. 정화는 충격을 받았다. 진실을 알고도 침묵했다는 것이 더 큰 배신감으로 다가왔다. 그럼 나는 뭐였어요? 그냥 희생양이었나요? 아니에요. 정말 죄송합니다. 태식이 깊이 고개를 숙였다. 20년 동안 가슴에 묻어두었던 죄책감이 터져 나왔다. 매일매일 후회했어요. 당신과 민호 군을 생각하면 그래서 더 열심히 일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속죄하는 마음으로. 정화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분노와 동시에 이해가 되기도 했다. 하지만 왜 상견례 자리에서 그렇게 나왔어요? 우리 민호한테 왜 그런 말을 했어요? 무서웠어요. 과거가 드러날까봐. 소연이가 실망할까봐. 그래서 먼저 차단하려고 했죠. 두 사람은 눈물을 흘렸다. 20년간 쌓인 오해와 상처, 그리고 늦은 사과가 한강 위로 흘러갔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화가 물었다. 태식은 결단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다. 아이들에게 진실을 말해야죠. 모든 걸. 민호와 소연이 지내던 작은 원룸에 정화와 태식이 함께 찾아왔다. 문을 열고 나온 민호는 두 사람이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을 보고 당황했다. 엄마, 어떻게 함께 오셨어요? 소연도 놀란 표정으로 나왔다. 아버지의 얼굴에는 평소의 고집스러운 모습 대신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얘들아, 우리가 할 말이 있다. 태식이 먼저 입을 열었다. 네 사람은 좁은 방에 둘러앉았다.
정화가 먼저 20년 전 이야기를 시작했다. 봉제 공장에서의 일, 억울한 누명, 그리고 태식과의 관계까지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민호는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주먹을 꽉 쥐었다가 다시 폈다. 이어 태식이 자신의 비겁함을 고백했다. 진짜 범인은 사장의 조카였어요. 하지만 나는 겁이 났습니다. 내 가족만 생각했죠. 소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아버지, 그럼 민호 씨 어머님은 누명을 쓰신 거잖아요. 내가 한마디만 했어도 달라졌을 텐데. 태식은 정화를 바라보며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다. 그래서 상견례 때 그렇게 나오신 거예요? 과거가 들킬까봐? 민호가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다. 태식은 고개를 끄덕였다. 솔직하게 밝힐 수가 없었어. 하지만 이제는 모든 걸 바로잡고 싶습니다. 소연이 울음을 터뜨렸다. 아버지,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민호 씨 어머님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소연아, 정화가 소연의 손을 잡았다. 이제 됐어. 다 지난 일이야. 중요한 건 너희들이야. 민호는 복잡한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다. 그동안 느꼈던 분노와 원망이 조금씩 누그러들었다.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제야 이해가 되기 시작했다. 엄마, 제가 너무 몰랐어요. 괜찮아. 민호야, 엄마가 미리 말했어야 했는데. 태식이 일어서서 정화에게 정중히 인사했다. 정화 씨,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민호 군, 우리 소연이 잘 부탁하네. 민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일어났다. 과거 일은 과거일 뿐이에요. 이제 우리가 새로 시작하면 되죠? 한 달 후 다시 한정식 집에 모였다. 이번에는 서로의 얼굴을 마주 볼 수 있었다. 여전히 완전히 편하지는 않았지만 조금씩 대화가 오갔다. 이번엔 제대로 된 상견례를 해봅시다. 태식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정화도 어색하게나마 미소로 답했다. 과거의 상처는 완전히 지워지지 않았지만 새로운 가족의 시작은 그렇게 열려갔다. 정화는 새벽부터 일어나 한복을 차려입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다. 6개월 전과는 달리 당당해 보였다. 태식이 진실을 밝힌 후 과거 직장 동료들에게도 사실이 알려졌고 정화는 명예를 되찾을 수 있었다. 어머님, 정말 예뻐요. 신부 대기실에서 소연이 정화의 손을 잡았다. 이제는 진짜 딸처럼 느껴졌다. 소연아, 우리 민호 잘 부탁해. 네, 어머니. 한편 태식은 민호와 함께 신랑 대기실에 있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제법 편해진 사이였다. 민호 군, 건축에 관심 있으면 언제든 사무실로 와. 내가 가르쳐 줄 게 많아. 네, 아버님 감사합니다. 꼭 배우고 싶습니다. 결혼식이 시작되고 양쪽 부모들이 나란히 앉았다. 정화와 태식은 서로 눈인사를 나누었다. 20년의 갈등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지만 이제는 서로를 이해하고 있었다. 신부 아버지로 소연과 함께 입장한 태식의 얼굴에는 뿌듯함과 함께 약간의 아쉬움이 스쳤다. 정화를 바라보며 만약 그때 용기를 냈다면이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미 지난 일이었다. 결혼 서약을 하는 동안 정화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홀로 키운 아들이 이제 한 가정의 가장이 되는 순간이었다. 모든 고생이 보람으로 다가왔다. 두 분의 사랑이 영원하기를 바랍니다. 주례가 선언하자 박수가 터져 나왔다. 피로 현장에서 태식이 정화에게 다가왔다. 정화 씨, 이제 정말 사돈이 되었네요. 네, 아직 어색하지만요. 천천히 해요. 우리에게는 시간이 있으니까. 정화는 고개를 끄덕였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고 싶지 않았다. 저녁이 되어 신혼부부가 허니문을 떠나자 양가 부모는 함께 차를 마셨다. 이제 손자 손녀 기다리는 일만 남았네요. 은영이 웃으며 말했다. 정화도 처음으로 편안한 웃음을 지었다. 그러게요. 빨리 보고 싶어요. 태식이 정화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정화 씨, 혹시 시간 되면 가끔 차라도 한잔해요. 아이들 이야기도 하고. 정화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좋아요. 하지만 친구로서요. 물론이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화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들이 유독 밝게 빛나고 있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이 평온했다. 과거의 상처는 남아있지만 이제는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다.